군산조선소의 폐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출정식에 이어 정몽준 이사장 집 앞에서는 한 달간 릴레이 시위가 열립니다. 가상현실 게임인 포켓몬고의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게이머들의 방문에 경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급부상한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현대중공업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내팽개친 현대중공업에 도민들은 릴레이 시위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500여 명이 서울 종로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철회를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현대중공업만 믿고 투자한 80여 협력업체의 줄도상과 5천여 명의 실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현대아산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 기업의 윤리이고 당초 현대중공업이 군산의 조선소를 건립한 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주 군산조선소에 최소한의 유지 보수 1년만 남기고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상공회의소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부를 울산 본사를 방문해 강왕구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 달간 릴레이 1인 시위로 현대중공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인 시위는 정몽준 이사장의 집 앞에서 진행됩니다. 현대중공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난했던 문동신 군산시장이 첫 주자를 맡았습니다. 이분이 군산에 둥지를 틀을 때는 나는 60구 철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말없이 편리한 대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대규모 도민 걸기대회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에서는 설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체불 임금이 쌓이고 당장 5천 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군산조선소의 한 협력업체. 당초 올 봄까지는 버틸 것이라 생각했지만 군산 배정 물량을 울산으로 쓸어가면서 폐업이 현실화됐습니다. 60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 가운데 절반은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폐업이나 계약 해지나 이게 그렇게 막 장기간에 걸쳐 된 건 아니었잖아요. 퇴직금이나 이런 걸 자금 같은 거 못 마련한 거예요. 지난해 군산고용 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불 임금은 무려 127억 원, 1년 전보다 18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조선소 물량 감소의 영향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겁니다. 생계를 위해 인력사무소에도 문을 두드려보지만 비수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죠. 아무리 많이 오죠. 왜냐면 현대중공업 쪽이 많이 힘드니까. 근데 요즘에 겨울 들어서는 더 일감이 없다고. 없죠. 건설도 지금 한가하시잖아요. 다. 걱정은 현대중공업 철수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1,000여 명이 직장을 떠났는데 남은 60여 개 업체의 4천 명 가까이 되는 근로자도 당장 올 6월이면 실업자가 될 처지입니다. 철골 물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반기 즉 한 6월에서 7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어떤 조그마한 일감이라도 찾아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량을 뺏고 가동 중단마저 선언한 현대중공업의 철저한 기업 논리에 협력업체와 직원, 그 가족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설 물가가 줄줄이 올라 차례상 차리기가 걱정일 텐데요. 차례상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만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고기도 사고 나물도 사고 과일도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아갑니다. 훈훈한 인심과 사람 사는 정이 있는 곳, 바로 전통시장의 매력입니다. 확실히 그 농사 지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또 파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좀 풍성한 것 같아요. 실제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시장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육전용 쇠고기 우둔 1.8kg이 대형 매장은 93,000원, 전통시장은 73,000원으로 2만 원 차이가 났고 탕거리는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차례상 전체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 원, 대형마트는 34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한 20% 이상은 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좀 저렴해요. 20% 정도. 쌀과 계란, 무, 배추, 밀가루, 맛살, 청주는 대형 매장이 저렴했지만 전체 차례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습니다. 차례상을 저렴하게 차리는 비결은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5% 할인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장보러 오셨다가 그 할인 혜택이랑 있고 하니까 많이들 구매하러 오시더라고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가 1인당 50만 원으로 확대돼 부담이 한결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설 명절을 앞둔 20일간 도축장 8곳의 검사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과 비교해 한우는 15%, 돼지는 19% 정도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명절 고기류 소비 감소는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일 기준 600kg 한우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가상현실 캐릭터를 잡는 게임 포켓몬고가 뒤늦게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도내 관광지 풍경까지 바꿀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이라 아직은 인적이 많지 않은 전주 한옥마을. 사람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 포켓몬고를 하는 젊은이들로 포켓몬이 자주 출몰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뜨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실측 지도와 연결된 가상현실 속에 포켓몬이 나타나면 공을 던져 잡는 게임으로 젊은 층과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포켓스탑이라고 포켓몬 볼이랑 이제 막 그 포켓몬 할 때 필요한 아이템들 주는 그런 데가 있는데 한옥마을에 그 포켓스탑이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걸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뒤 한때 강원도 속초에서 게임이 가능해 큰 관심을 끌었고 최근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게이머들이 특정 장소에 몰리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한 사례가 있어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희귀 아이템을 잡으려는 이용자들로 인해 지역 음식점과 숙박시설 이용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늦어진 출시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재미는 있고 한데 약간 지루한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는 안 할 것 같다고. 오히려 미끄럽고 위험한 한겨울에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 사고 우려가 높은 데다 자칫 데이터가 과다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의 20대 인구 유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입 인구는 24만 8천 명인 반면 유출 인구는 25만 3천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는 5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유입이 약간 많았지만 20대 유출 인구가 7천 명에 달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나라 만들기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전북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기본소득 100만 원 보장, 이런 무상복지 공약이 조금 낯설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인데 그 예산들을 4대강이나 뭐 자원외교, 방위비리 이런 데서 없애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도 개선하고 또 일자리 만드는 효과도 있고 자영업자도 살고 경제 순환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성장 정책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800만 명 국민들에게 연 100만 원씩을 400조 예산의 7%를 아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요. 야권의 주자들도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시장님은 철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받고 미국과는 종속 관계가 되고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됐는데 반드시 이 악순환 고리는 제거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 경선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돌파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전 국민 중에서 200만 정도, 그중에서도 저를 지지해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70만 정도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사람들은 영호남 차별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남 소외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호남 지역이고 또 그중에서도 어쩌면 호남 중에서도 전북이 또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차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방안 시장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 새만금은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고 또 그렇게 공적 책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넘겨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고 정부가 당초의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 재정이 상당 정도 투자되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과거에 이미 제기했던 대로 산업 유치 또는 뭐 기업 유치 이런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오늘 전라북도 의회를 방문해 개헌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개혁 세력이 필요하다며 연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대당 통합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대선 전부터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전주 수병원 직원들이 500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전 KPS 주식회사 무주 양수사업소에서 139만 5천 원을 전달해 주셨고 KT협력사인 황우엔지니어링 양규송 대표와 직원들이 127만 1,5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장애인과 빈곤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정부 지침 3.5%보다 많은 5% 이상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빈곤층 채용도 정부는 신규 채용 인원의 2%를 권고했지만 도는 4%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최근 2년간 전주시에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도내 금연 아파트가 9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혁신도시 우미린 1단지를 시작으로 최근에 익산 이편한 세상 어양 아파트가 동참하는 등 9개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가운데 절반이 신청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조직위가 6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올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한국장편영화 경쟁부문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극장 개봉 여부나 장르와 상관없이 지난해 8월 이후 제작된 60분 이상 한국장편영화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